포기했어요. 사장님께서 방금 찾으시던 책 제가 지난달에 읽었는데 괜찮으시면 내일 회사에서 빌려드릴게요. 저도 사장님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겠다는 태도를 본받아야겠습니다. 배움은 우리를 전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로켓이 우주를 날 수 있는 이유는 연료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로켓처럼 연료를 가득 채워야 멀리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연료가 무엇이겠습니까? 공부, 생활과 일 등이 우리 각자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게다가 경쟁은 갈수록 격렬하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라이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언제나 상대를 앞서 나가는 길뿐입니다. 상대방에게 익숙해지고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배움의 태도를 유지해 나간다면 성공과 더불어 상대방을 능가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경우만 해도 주변의 모든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때때로 여 팀장의 해박한 면을 보면서 난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연히 존재하는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격차를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다면 열심히 배워야겠죠? 여우는 늑대랑 사장의 실전 강의에 한껏 고무되었다. 배움은, 배움은 끝이 없다. 배움에 대한 식지 않은 열정이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 점은 그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 언제나 배움에 대한 겸허한 자세를 유지하자. 앞에 놓인 길이 멀다. 배워야만 시대의 변화에 발맞출 수 있다. 신문 기자인 한 친구가 찾아와 요즘 들어 글 쓰는데 자신감이 떨어져 아무것도 쓸 수가 없다고 고백했다. 이 친구는 자타가 공인하는 재능이 뛰어난 친구였다. 왜 잘 나가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까 의아하지 말자. 지극히 정상이다. 나를 돌아보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쩔쩔맬 때가 얼마나 많은가.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는 무수한 기억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기억신경세포 안에 기억점이 수없이 분산되어 있어 우리의 경험과 접촉한 사물을 기억점에 저장해 놓는다고 한다. 기억점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사고의 기초가 된다. 기억신경세포와 기억점은 무한히 증가되므로 우리의 사고가 무한히 뻗어나가고 확대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찌할 바 몰라 당황하는 것은 기억신경세포와 기억점의 저장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따라서 사고를 확대하고 저장량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부단히 학습하는 것뿐이다. 학문을 하는 것은 몸이 건조한 일, 피곤한 일, 한마디로 고행이라고 한다. 공자가 논어에서 이야기한 학이시습지 불열열홀 라고 역설한 것과 서로 대치된다. 공자의 눈에는 배우는 일이 아주 즐거운 일로 비친다는 것이다. 공자는 학문과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점점 더 실감한 모양이다. 반쯤 찬 깡통은 언제나 스스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하며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배움에서도 학습 태도가 두 가지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바로 수동과 능동이다. 하기 싫은 공부를 부모님과 선생님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수동적인 학습 태도라면, 공자처럼 배움을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능동적인 학습 방법이다. 어쨌든 수동이든 능동이든 배우겠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내 친구는 평소에 스스로를 막물 박사로 여기다가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정작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당신을 발견하고는 평소 공부 좀 할 걸 하는 후회를 한다고 고백을 했다. 친구는 고백을 들으면서 갑자기 학창 시절 시험을 볼 때 가장 미운 사람은 시험을 치르지 않은 선생님이 아니라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진 나 자신이었던 경험이 떠올랐다. 대부분 우리에게는 우상이 있다. 정치가나 문학가, 때로는 보통 평범한 사람이 우상일 수도 있다.
우상은 우리에게 노력하는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뉴턴은 자신의 위대한 발견을 두고 모래사장에서 우연히 조개 껍질을 주웠노라 라고 했다. 우리에게도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조개 껍질을 줄 기회가 있었는데 왜 모두 빈손으로 돌아왔는가? 어떻게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을까? 이것이 우연이며 필연이다. 우리에게는 그들과 같은 배움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이다. 단조로운 삶을 각오하고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배움을 마주해보자. 배움을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로 삼는다면 그들과 같은 누군가의 우상이 될 수 있다. 사람마다 각자 정해놓은 목표가 있다. 높낮이가 다르고 거리도 다르다. 그러나 목표를 꼭 이루겠다는 결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개인차도 있다. 개인차는 배움에 대한 열정의 차이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음미해보자. 거북이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이다. 부처는 간이만도 유약한도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배움을 열망하고 유지하는 태도를 갖자는 뜻이다. 비록 빨리 성공할 수 없을지라도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다. 늑대처럼 사고하라. 성공을 향한 추진력은 끊임없이 배우고 배움의 자세를 고수하는 데서 출발한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면서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적이 있음. 익숙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던 경험이 있음. 특별히 감명을 받은 책이 있음. 지각 관련해서 교육을 받을 생각임. 배움에 있어 내게 자극을 주는 모델이 있음. 부족한 적. 발전은 영원하지 않다. 늑대랑 사장님 농담 좀 그만하세요. 두 분이 장군, 멍군 다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도 한 자리씩 마련해 주셔야죠. 두 사람 곁으로 다가온 양상형이 농담을 하는 바람에 모두 신나게 웃었다. 오늘은 찬미로운 제약회사가 평소 같지 않았다. 모두 양복에 넥타이를 근사하게 매고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회사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 빌딩 앞은 주차한 차량으로 점점 북적이고 유니폼을 입은 도우미들이 행사장으로 귀빈을 안내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정면에 찬미룸 제약회사 창립 3주년 기념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져 있었다. 아름다운 꽃과 참석자들의 웃는 얼굴이 행사장을 더욱 밝게 만들고 있었다. 늑대랑 사장은 입이 귀에 걸려있을 정도로 즐거운 얼굴이었다. 연단에 선 늑대랑 시장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미소를 짓고 헛기침을 한 다음 내빈을 향해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저희 찬미룸 제약회사의 창립 3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데에 귀빈 여러분이 각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늑대랑 사장이 내빈을 향해 넙죽 절을 냈다. 땀과 눈물이 모여서 저희는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부지런히 밭을 갈았기에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좋은 수확을 얻도록 힘써준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회사는 오늘과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나자 늑대랑 사장은 다시 절을 했다. 제가 인사를 3번 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이제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저에게 그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제 인사가 끝나면 꼭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신인 늑대랑 사장에게 감사합니다. 늑대랑 사장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동료가 있었겠습니까? 늑대랑 사장의 재치있는 유머에 모두 배꼽을 잡고 있었다. 즐거운 웃음소리가 여우가 연단에 올라섰다. 정장을 하고 머리를 가지런히 한 여우의 똑부러진 모습은 3년 전과 다름이 없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성숙함과 예지력이 더해진 눈빛이었다. 여우가 입을 열었다. 우리 찬미로 회사가 발족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3년 전 일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찬미로운 제약회사와 함께 성장해온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회사 영혼의 교감을 느꼈습니다. 성장은 고통스러운 일인 동시에 기쁜 일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간 성장해오면서 갖가지 고생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성공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일었다. 옆사람이 쿡쿡 꿀르지 않았다면 여우의 말을 새기느라 양상형은 자신이 사회자인 것조차 까맣게 잊을 뻔했다. 양상형이 영단에 올라섰다. 무척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찬미로운 회사 전 직원을 대표하여 늑대랑 사장님과 여우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계셨기에 오늘 저희가 성공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대 발표를 위해 여우 팀장님을 연단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찬미로 회사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심의와 기준을 거쳐 오늘부터 W3개의 주식회사의 회사 주식의 상장은 물론 회사명을 주식회사 찬미로 회사 제약으로 바꾸고 정식 출범함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늑대랑 사장을 모시고 몇 가지 사항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연단에 올라온 늑대랑 사장이 봉투를 열고 종이에 적힌 내용을 큰 소리로 읽었다. 익명장. 여우 팀장님 앞쪽으로 서 주십시오. 주식회사 참이론 제약 이사회에서 여우 팀장을 본사의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기는 3년이며 본사의 관리를 위탁합니다. 발령일로부터 즉시 직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회 대표 늑대랑 대독. 늑대랑 사장이 손수 여우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두 손으로 사령장을 받아든 여우의 미소에 늑대랑 사장을 향한 감사의 뜻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늑대랑 사장이 여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농담을 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어서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집에서 애나 봐야지. 그리고 오늘은 멋진 세대 교체가 일어난 것 같군 그래. 내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네. 우리가 영원히 추구하는 것은 발전이 아니라 우리가 발전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영원함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게. 사장님, 장군 멍군 다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도 한 자리씩 마련해 주셔야죠. 두 사람 곁으로 다가온 양상형이 농담을 하는 바람에 모두가 신나게 웃었다. 오늘은 모두에게 새로운 출발점이었다. 전에 자신이 응원하던 축구팀이 경기 종료 1분을 앞두고 골을 성공시키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열혈 축구팬에 관한 뉴스를 들은 적이 있다.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들은 마치 자신이 경기를 뛰고 있는 것처럼 긴장하고 선수들이 득점 실점을 할 때마다 감동과 안타까움으로 열광했을 것이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탁구 결승전을 관람한 관중들이라면
긴장으로 손에 땀을 쥐었을 것이다. 긴장은 생리적인 현상이다. 신체 기능과 심리 상태 모두 긴장하게 된 원인은 외부에서 받은 자극 때문에 대뇌에서 반사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몸이 긴장되면 동작의 변형을 가지고 온다. 예를 들어 긴장한 축구 선수가 잔디 구장에서 몸이 풀리지 않아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심리적인 긴장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유경험자다. 시험을 볼 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아는 답도 실수로 잘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긴장을 극복하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2004년 세계 여자 축구대회 독일 여자 축구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독일 여자 축구팀이 가장 기량이 우수한 팀이었을까? 물론 아니다. 당시 미국이나 중국의 독일팀보다 우수한 팀이 대거 포진해 있었다. 기자가 우승한 독일 축구팀 감독과 선수들을 찾아서 우승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했다. 그러자 그들이 한결같이 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었노라고 대답했다. 상대가 어떤 팀이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맡은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해 경기를 했다는 것이다. 같은 해 탁구 남자 당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콩링후이는 금메달을 차지한 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기고 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왜 긴장하는가?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것을 돌아보기 때문이다. 걱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긴장을 풀지 못하는 것이다. 긴장을 풀자. 스스로를 위하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자. 이때가 가장 진실한 내 모습이다. 늑대처럼 사고하라. 긴장을 풀고 진정한 자아를 찾자. 얼마나 광대한가. 남태평양의 작은 섬. 성공을 추구한다면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자. 성공했다면 삶을 즐기라. 성공을 바라보는 각도는 제각각이지만 성공의 행복은 누구나 똑같이 누릴 수 있다.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 사무실을 걸어가는 여호는 어느새 발걸음을 죽이고 있다. 버릇이 됐군. 여호는 가만히 중얼거렸다. 창립 성준호 기명식이 끝나고 늑대랑은 여우에게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했다. 그리고 속내를 솔직하게 여우에게 털어놓았다. 여사장, 세월이 사람을 놔두지 않는구려. 회사의 자질구레한 일까지 신경 쓰기가 일에 부칩니다. 그리고 네코나 사고가 예전처럼 예민하지 않아요. 세월 앞에는 이길 장사가 없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군요. 그래서 여우는 늑대랑 사장의 눈가에 물기가 어려있는 것을 보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러나 무슨 말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늑대랑 사장은 혼잡한 도시를 떠났다. 자신의 손으로 읽어낸 주식회사 참미론 제약의 일선에서 물러났다. 자신의 사무실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것을 여우 손에 고스란히 물려주었다. 여우는 사장이 전에 사용하던 사실을 그대로 보존했다.
그림 같은 경치가 펼쳐진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늑대랑 사장은 햇빛 찬란한 삶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천만 위안으로 이 삶을 20년간 빌려서 아름다운 별장을 짓고 최첨단 설비를 갖춘 휴양지를 만들었다. 매일 상쾌한 바닷바람을 마시고 신선한 공기를 호흡했다. 그는 일광욕을 하고 바다 낚시도 하며 대자연이 선물하는 삶을 마음껏 즐겼다. 삶에 대해 내리는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듯이 성공을 바라보는 관점도 서로 다르다. 과정을 추구한 사람, 결과를 추구한 사람, 과정과 결과 모두를 추구한 사람도 있다. 각자가 쓰고 있는 안경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갖는 색깔은 모두 다르다. 상과 성공에 대한 해석도 다르다. 한참 낚시에 몰두해 있던 늑대랑은 전화벨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사장님, 저요 팀장입니다. 낚시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 회사 상황과 재무 상황에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상황은 이메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하, 나는 괜찮은데 물고기들이 방해되었다는 거군요. 좋아요. 이야기해보세요. 주식시장에서 유입된 자금이 이미 5억 위안이 넘었습니다. 저희는 식량 연구 개발과 제품 생산에서 계속 선두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업 확장이 무척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투자자의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확장을 통한 균형 있는 자산 분배에 힘입어 우리의 주식이 주식시장에서 연속 3번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주식 이율은 사상 유례없는 5%대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곧 관광 레저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구할 예정입니다. 쉼 없는 발전을 추구하라는 사장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사장 이야기를 들으니 낚시할 마음이 싹 달아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회사를 한번 둘러볼 생각이었어요. 간 김에 여사장이나 양상형씨 얼굴도 보고요. 마지막으로 갔던 게 벌써 3개월이나 되었군요. 사장님 얼른 오세요. 오시면 사장님께 낚시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낚시하는 방법 말이요. 그거야 문제없어. 그렇지만 여사장이 회사 일에 전념해야지 여기 와서 낚시를 즐기면 안 될 것 같은데. 진정한 성공을 추구한다면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자. 성공했다면 성공을 즐기라. 성공을 바라보는 각도도 제각각이지만 성공의 행복은 누구나 누릴 수 있다. 전에 성공과 부호 그리고 지위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